KB증권 주태영입니다. 올해 참 어려운 DCM 시장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상존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좀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금리하고 크레딧 그리고 발행 시장 관련돼서 올해를 좀 정리하고 내년을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리는 앞에 박 전무님 말씀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해 그 기준금리하고 국고금리와 관련돼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1% 기준금리에서 지금 3.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0%에서 오늘 FOMC에서 4.5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 나라 국고 3년은 4.5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3.6%대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단기 스풀도 올 초에 큰 폭의 장단기 스풀이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축소돼서 10월 이후에는 오히려 장단기 스풀이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금리 전망은 저는 기준금리가 오늘 미국의 점도표가 5.1이던데 미국은 약 5% 정도 기준금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국내 금리 기준금리도 3.5% 정도 내년 초 1월 달 금통위 같은 경우에 아직 단기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금통위를 넘어가면 약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고 3년 기준으로 3.6%대면 이미 많은 부분 금리 인상을 좀 반영한 금리대로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관련돼서는 올해 참 힘든 한 해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연초부터 금리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랐었고 크레딧도 1년 내내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그걸 기점으로 인해서 크레딧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기 시장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나왔습니다. 크레딧은 계속 스프레드 상향이 돼 있었고 장단기 크레딧 스프레드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축소된 측면은 경기 하강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크레딧 스프를 보면 저희가 리먼 이후에 이렇게 그 트리플 A가 100bp 이상, 지금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00bp 이상 가고 싱글 A가 지금 200이 넘어가는 크레딧 스프를 형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어느 정도 크레딧 스프는 이미 이제 많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지금 회사채 펀드 20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지난 2008년 그리고 코로나 시작 때 2000년에 비교해보면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의 금융시장 대책은 공급을 무작위로 풀어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 위기라서 제한적인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중순 들어서는 급속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 크레딧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레딧 스풀은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극화가 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년 아까 박 전무님도 이제 내년 시장 특히 건설 시장이나 우리 매크로를 짚어주셨는데요. 내년 시장의 경기 하강 국면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 건설 부동산 관련된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량 등급에 한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다. 이런 걸 보면 내년에 크레딧 스풀은 우량, 비우량, 우리가 뭐 싱글 A를 비우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더블 A 이상과 싱글 A 이하의 양극화는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간별로 보면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수요 예측을 받아 보니까 우량 등급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조금 수요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는 오히려 트리플 A, 더블 A 플러스 등급은 스풀 축소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1, 4분기의 우량 등급에 대한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고 뭐 여러 가지 뉴머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2, 4분기, 3, 4분기는 저는 싱글 A 등급이 조금 이제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3분기가 아마 그 기준금리 정점, 그 다음에 여러 금리 정점을 다들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내려가 있는 국고나 우량 등급 금리 비교해보면 이제 싱글 A 등급의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싱글 A 등급, 트리플 B 등급도 스풀이 축소 가능성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경기 축소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금리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스풀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등급별로 한번 크레딧 스풀은 지금 트리플 A와 더블 A는 약 10bp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축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블 A와 싱글 A는 지금 한 3노치 차이인데 이게 한 40에서 50bp 차이라고 하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싱글 A의 그 매력도가 떨어지고 싱글 A의 좀 그 선호도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AA와 싱글 A의 4, 50bp의 그 금리 스풀은 오히려 우량 등급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클 것이고, 등급 간 스풀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기빌러는 올해 저희가 2021년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축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풀도 지금 트리플 A나 더블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은 좀 역전 현상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크레딧 스풀도 내년 상반기 들어서는 소폭이지만 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투자는 오히려 3년무 절대금리가 높기 때문에 3년물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시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회사채 시장이라고 하는 장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기가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 올해 단기 시장을 보면 정말 어려운 시장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증권사나 건설사 에 대한 게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단기 시장에 대한 대책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보면 단기 시장이 우리 경제 그리고 특히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저는 내년 단기 시장은 좀 안정 기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12월 달 들어서 A1CP의 급격한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단기 시장은 이렇게 높은 금리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기준금리 한두 번 정도 인상을 예상을 하지만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 시장에 이미 좀 녹아들어가 있고 그런 금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은 큰 기준금리 한 번, 두 번 인상되더라도 단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건설 PFABCP는 아직
회복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그 회복이 내년은 경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뭐 큰 관건 중에 하나인데, 단기 시장에서 PFBCP 시장은 뭐 소폭 안정은 되어 있지만 정부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은행권 또 대형 증권사들의 노력들이 좀 멈추고 있는 상황, 이 PFBCP 시장을 좀 완화시키고 있을 뿐, 전체적인 그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LBCP 시장을 포함해서 단기 시장은 안정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발행 시장입니다. 올해 대비해 보면 올해 발행 시장이 참 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공모 회사채가 상반기에는 만기 수준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만기 수준으로 발행이 됐고, 하반기 들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한 6년 만에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순상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 9조 정도 만기 대비해서 발행이 못 되고 9조 정도 줄어든 상황에 순상환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에 그 전망을 하는데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조금 시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만기로 보면 약 3조 정도 전체 만기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AA 가 훨씬 만기가 내년에 더 많습니다. 또한 싱글 A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1조 정도 만기, 내년에 9조 정도 만기가 들어옵니다. 올해 11조였는데 약 1조 몇천억 정도의 만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상환되지 못한 약 9조 내외의 자금, 또 특히 싱글 A에 상환되지 못한 채권들, 이런 채권들 때문에 내년에는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순상환 기조로 돌아서다 보니까 은행의 대출이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보시면 기업의 대출 금리하고 회사채 금리가, 기존에는 회사채 금리가 낮아서 은행보다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선호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은행 대출 금리가 회사채보다도 낮게 형성이 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대출이 처음 코로나가 있었던 2000년 대비해서 더 확대된 측면도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물론 11월, 12월 달에 정부 정책의 하나로 은행에 크레딧 90조 나오고 또 은행의 발행을 조금 줄이는 측면이 있어서 더 늘지는 않았지만 1년으로 보면 회사채는 줄어들고 은행채는 꾸준히 발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올해 크레딧 시장의 또 스프이나 금리를 한번 보시면 기존과는 다르게 공모회사채 낙찰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좀 확대됐다고 하는 것들이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꾸준히 스프레드가 확대된 1년 내내 금리가 상승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시장 전망은 저는 연초 효과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 올해 연초 효과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해까지 연초 효과는 굉장히 강했었고, 지금 2000년, 2021년 보시면 연초 효과가 아주 특징적으로 좋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연초 효과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반짝했다라고 보면 내년의 연초 효과 또한 시장이 좋지 않고 공급 물량은 많고 아직 기관들의 수요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연초 효과는 좀 미미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채와 회사채는 순상환 기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채, 특수채는 발행이 좀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좀 발행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LCR이 정상화가 되고 또 기업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은행채 발행이 좀 정상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면 내년에 발행 만기되는 200조 이상의 은행채 발행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채도 저는 올해 47조 만기에 73조가 발행이 됐습니다. 주요한 영향이 한전채라고 보는데요. 이런 한전채가 얼마 전 국회에서 지금 부결이 됐지만 다시 좀 논의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내년 한전채 발행도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그리고 국고 발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사들을 중심으로 한 발행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채나 은행채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여전채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금리에 자산 편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 편입이 쉽지 않고, 특히나 캐피탈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전채는 올 순상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회사채는 올해 9조 정도 순상환이 됐습니다. 내년에 53조 만기인데 올해만큼은 상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53조를 다 발행하지 못하는 상환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룹별로 보면 역시 SK의 잔존 채권이 40조인데 만기에는 약 7조 정도 되고 있고요. 만기별로 보면 SK나 현차 정도, 그 다음에 롯데 수준의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데, 이 정도 수준은 내년에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이제 회사채는 단순히 이제 만기뿐만이 아니고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보시면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역시 내년에 감소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다음 M&A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기업들이 이전에 몇 년 동안 해왔던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큰 건 M&A들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감소, M&A에 대한 물권의 감소 등등이 회사채 발행 니즈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사별 투자 전망도 역시 그동안에 우리가 보아왔던 배터리나 바이오, 반도체, 각 그룹에서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투자들은 여전히 확대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투자는 큰 폭으로, 소폭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수요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유가증권 투자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저금리 시대에 있으면서 투자자들은 이 1%, 2%대 금리에 수익률을 맞출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해외 투자, 그다음에 대체 투자의 양이 굉장히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가 지금 5%대, 6%대 형성돼 있고, 국고금리는 비록 3%대이기도 하지만 채권의 특수채부터 일반 회사채까지 5%, 6%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금리면 투자자들은 대체보다는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서 수익률을 좀 고양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저희가 만나본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와 관련된 크레딧 투자와 관련된 비중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크레딧 이벤트의 예상은 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량 등급에 대한 채권은 충분히
발행도 되고 어느 정도 스플도 축소된다고 보면 싱글 A는 좀 내년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안으로 ELB를 좀 충분히 선택적인 그 대안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내년에 그동안에 발행됐던 ELB의 그 풋 만기에 약 6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환 관련돼서라도 ELB 시장에 좀 호황, 올해보다는 주식시장에 엮여서 ELB 발행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공모 시비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지금 기업들을 만나면 유상증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아직 유상증자에 대한 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권 발행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등급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고려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시장에서 SLB도 하나의 좀 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SLB는 예스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직 우리 발행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SLB도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하나의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시장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운 가운데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미 금리는 많이 올랐고 이 오른 금리대에서 투자자도 그렇고 발행사도 이미 적응되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충분히 기회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 시장 잘 보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